아, 김동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들립니까? 예, 잘 들립니다. 예. 1등으로 나오셨습니다. 김동현 선생님. 네. 다른 분은 지금 참가를, 정유주 선생님 반갑습니다. 정유주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얼굴을 보여줄 수 아, 있습니까? 아, 지금, 안 돼. 네, 지금 조금, 네. 예. 안 그래 여성분들은 안 보여줘도 됩니다. 네. 자, 예. 또 한 번 들어왔습니다. PNY 박나영 선생님, 박나영 선생님 얼굴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늦은 시간에 얼굴 잘 안 보여주지요. 세 분이 들어오셨네요. 정유저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또 형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유저 네. 선생님, 거제네요. 거제시네요. 네, 아유, 정말 먼 데서 오셨습니다. 참, 이 네, 추운 형수님, 잘 강좌가 부탁드립니다.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으니까 참, 네, 좋은 점이 많습니다. 네, 박나영 쌤은 광주고, 광주고, 김동현 선생님은 안양이시고, 네, 안녕입니다. 정유조 선생님은 거제이시고, 저는 네, 대구이고, 음, 전국에서 다 모였습니다. 지금 네 분이 네 분 더 들어오셔야 되는데, 양대현 선생님, 백일선 선생님, 이태희 선생님, 박찬선 선생님 들어오셔야 되는데, 어, 김원석 선생님, 예, 서울시 구로구입니다. 김원석 선생님, 김원석 선생님, 얼굴 보여줄 수 있습니까? 5분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 박찬선 선생님이 아주 안 들어오셨고, 양대현 선생님 안 들어오셨고, 백일선 선생님이 안 네, 들어왔습니다. 저요. 아, 백이선. 오유찬 선생님, 아들. 네. 아, 아들 이름. 이름이 네네. 누구십니까, 선생님은? 백이선이요. 백이선. 백일선 선생님, 마포에, 네네. 백일선 네. 선생님, 네. 아드님은 오유찬 선생님이시네요. 서울에서 네네네. 거. 그러면 이제, 누구, 애 목소리 들립니다.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박찬선 선생님, 얼굴 보여줄 수 있습니까? 박찬선, 하나,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분. 배경은 딴거 있잖아요. 박찬선 선생님, 청주네요, 청주. 청주 맞지요? 예, 맞습니다. 청주는 정말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청주에 몇 차례 가고 옛날에 한강산성도 한 2번이나 갔습니다. 예, 청주라 하는 도시가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일본도 있거든요. 나고야 옆에 청주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자. 한 번, 두, 네 번, 다섯, 셋, 넷, 7분. 한 번 더, 양대현 선생님. 강릉에 계신 양대현. 양대현 선생님은 종합병원에 있는 것 같아요. 응급실에 있어가 아마 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다 들어오셨는 것 같습니다. 양대현 선생님 아마 일이 좀 있어가 못 들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제2의 알조사 중강자 선생님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1차 알조사 중강좌를 3개월에 걸쳐서 진행해 봤습니다. 진행해 보니까 참 중강좌가 좀 안 좋은 점도 있지만 현장감이 좀 덜하죠. 그러나 이 참 시간과 공간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먼 지역에도 관계없이 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은 점입니다. 장점입니다. 그리고 또 이 화면이 깨끗하게 보이죠. 그래서 화면이 깨끗하게 보이니까 화면이 학교에 가면 멀리서 봐야 되는데 화면이 굉장히 깨끗하게 보이니까 굉장히 도움이 공부하기가 좋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됐으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제2기 알조사 중강좌 웹심포지엄 오늘 제1차 워크숍을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 3개월간 매주 이태희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지금 못 들어오셨습니까? 비밀번호의 입력이 아니고 단톡방에 들어가셔가 단톡방에 클릭하시면 됩니다. 비밀번호는 그 줌이 아닙니다. 그 단톡방으로 보십시오. 단톡방. 왜냐하면 단톡방을 깔아야 됩니다. 단톡방으로 통해가 들어오십시오. 비밀번호가 없습니다. 이게 줌은 비밀번호가 없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노트북이나 관계없이 줌 단톡방을 깔고 우리 알조사 줌에 들어가면 클릭이 있지요. 꼭 클릭하시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필요 없습니다. 비밀번호 없습니다. 클릭을 하십시오. 그 관계 없습니다. 그 비밀번호 넣지 마시고 클릭하십시오. 선생님 그걸 안 넣는 모입니다. 거기에다가 컴퓨터에다가 그 단톡방 우리 단톡 있지 않나요? 카톡 단톡방을 설치하십시오. 그럼 스마트폰으로 보십시오. 오늘은 스마트폰 화면을 켜가 오늘은 스마트폰 보시고 다음에는 그 컴퓨터에다가 카톡을 단톡방을 설치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내일 이걸 컴퓨터에 올릴 테니까 그거로 보십시오. 오늘 할 수 없습니다. 이걸 설치하시면 안 됩니다. 단톡방. 오늘은 그냥 이 스마트폰으로 보십시오. 예. 선생님 이태희 선생님이 그 컴퓨터를 보시는데 그 카톡을 설치 안 하시니까 보이질 않는 모입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여기에는 저희 집입니다. 아파트입니다. 크리스마스줄이고 저희 아파트에 보는 신천 풍경입니다. 대구는 분지라서 노을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신천이죠. 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이 두 파트입니다. 좋은 초음파 영상을 위한 기기 조작법하고 초음파의 영상의 판독법입니다. 예, 제가 쓰는 알피니온 기계입니다. 초음파 검사의 특징은 이게 이제 환자한테 전혀 해가 없고 아주 환자의 배 사이즈에서 검사할 수 있고 아주 편리한 게죠. 그러나 좀 초음파 검사의 단점이자 장점인 것이 이 검사자가 바로 검사하고 판독을 해야 되는 점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좀 주관적인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사자의 능력에 좌우합니다. 모든 일이 능력의 차이가 나는 일이 좋습니다.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차이가 안 나는 일은 가치가 없는 일입니다. 예를 들자면 백화점이나 슈퍼나 마트 같은데 캐시어는 그렇게 고도의 그게 필요 없죠. 그런 직업은 임금이 저임금이 됩니다. 그러나 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직업은 고임금이 되죠. 초음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초음파 영상을 해서 초음파 검사를 잘 하려면 첫째는 기계가 어느 정도 좋아야 되고 두 번째는 스캔법이 올바라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 영상의 판독을 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초음파 검사 탐적자는 컨벡스하고 리니아하고 섹터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복부는 컨벡스하고 리니아는 경동맥, 갑상선 그리고 우리가 소화관 초음파 할 때
그 학대를 할 때는 리니어 프루브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온라인이야? 리니어하고 섹타는 초음파에 사용하게 됩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우리가 개인이 너무 낮으면 어둡게 되고 개인이 너무 밝아보면 화면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이 병변이 잘 보이질 않죠. 개인도 또 노이즈가 또 증가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표준 계획을 했는데 표준이라고 하는 게 사람마다 틀립니다. 조금 밝게 보는 사람이 있고 조금 어둡게 보는 분이 있는데 저는 조금 어둡게 봅니다. 밝게 보면 이 대조도가 너무 차이가 없어가지고 병변을 놓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어두운 게인을 씁니다. 그거는 사람마다 차이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TGC라고 하죠. Time Gain Compensation입니다. 우리가 초음파 검사할 때 이 초음파 빔이 이 프루브에서 저 깊은 심부까지 들어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영상으로 만들기 때문에 깊게 있는 부분은 이 좀 영상이 적게 들어옵니다. 그게 반사가 적게 들어오죠. 이걸 보충하기 위해서 초음파가 이렇게 TGC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 TGC가 세팅됐지만 패티 리버나 이럴 때는 표면에 반사가 많이 되고 심부에 잘 못 들어가죠. 이럴 때는 우리가 게인을 심부를 좀 올려주고 표면은 낮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로우 게인을 너무 낮춰버리면 경계나가 잘 안 보이고 또 리어 게인을 낮췄거나 파 게인을 너무 낮춰보면 어둡게 되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게인은 그렇게 조정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때로는 깊은 부분에 보거나 또는 슈퍼피셜한 부분에 볼 때는 게인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자면 그 다음에는 주파수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파수를 낮춰버리면 밑 심부까지 들어갈 수가 있죠. 주파수를 높여보면 페네트레이션은 약하지만 해상도가 좋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3MHz 야, 지방간이 있습니다. 이 지방간이 전화기 왜 가져가? 이 4MHz 보면 표층은 잘 보이는데 인부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지방간이 있을 때 이 초음파의 주파수를 낮춰가 심부를 관찰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포커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초음파를 할 때는 아이가 부분을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강한 결석이 있을 때 작은 결석을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만이 이 결석이 잘 보이고 뒤에 섀도우도 야, 그 다음에 다이나믹 있구나. 레인지인데 그렇지. 다이나믹 레인지는 많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다이나믹 레인지는 세계에서 반사되는 신호를 이 신호 강도의 차를 어느 정도로 포현하느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다이나믹 레인지를 40대10이라면 가장 밝은 신호와 가장 어두운 신호의 차이가 10의 4성이 되는 거죠. 만약 60대10이면 10의 인성, 6성이 너 됩니다. 다시 한번 볼래? 다이나믹 레인지를 그렇게 영상의 폭을 잡는다. 폭을 만약에 넓혀버리면 그 사이사이 하나하나 사이의 대조도가 약해지죠. 그러나 화면은 부드러워지죠. 왜냐하면 그 한 개 차이 나는 그걸 신호 강도가 폭을 높이면 약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다이나믹 레인지가 49고 여기 70입니다. 이 다이나믹 레인지 굉장히 높였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영상이 됩니다. 그러나 다이나믹 레인지를 좁혀보면 어땠습니까? 화면이 좀 거친 영상이 되죠. 다이나믹 레인지를 좁혀버리면 이 사진은 거칠지만 병변의 감별이 보다 용이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게 좀 있습니다. 저는 약간 다이나믹 레인지를 좁혀가지고 조금 거칠게 봅니다. 예. 다음에는 하모니 영상입니다. 티슈 하모니 영상. 이거는 요즘 기계들은 전부 다 하모니 영상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초음파빔이 어떤 물체하고 부딪히면 돌아오는 첫 번째 파가 펀더멘털 이미지고 그 두 번째 파가 돌아오는 것은 이걸 세컨드 하모니 이미지, 세 번째들은 서드 하모니 이미지입니다. 퍼스트 펀더멘털 이미지는 그 물체와 주위하고의 에코가 섞여 오기 때문에 조금 뭐랄까 아티팩트가 동반합니다. 12시. 근데 세컨드 하모니 이미지를 쓰면 좀 더 퓨어한 이미지가 오죠. 그러니까 해상도는 좋아지는데 이 신호 강도가 약해집니다. 그렇게 깊이 있는 물체를 하모닉 이즘을 쓰면 이 영상이 좀 뭐랄까 돌아오는 신호 강도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주로 하모니 이미지하고 펀더멘털 이미지를 섞어 가지고 영상을 만들게 됩니다. 요즘 초음파기에는 다 하모니 이미지하고 펀더멘털 섞어가 만들기 때문에 표층이나 깊이 있는 에코 있는 영상이 잘 보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초음파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 자연계에서 쓰는 초음파를 쓰는 우리 친구가 박쥐하고 돌고래죠. 이 돌고래는 멀리까지 가는 물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주파수가 낮습니다. 박쥐는 근접한 거리에 물체 영상을 봤기 때문에 이 초음파의 주파수가 높습니다. 주파수가 높은 것은 해상력이 좋은데 멀리는 못 갑니다. 이제 돌고래는 멀리까지 가니까 낮은 주파수를 쓰니까 멀리까지 가지만 해상도는 좀 낮죠. 박쥐인 경우는 이렇게 벌레라든지 이런 걸 잘 먹어야 되기 때문에 주파수가 높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주파수는 어떻게 되냐? 굉장히 높습니다. 3에서 15MHz죠. 메가란 말은 100만이죠. 그래서 300만에서 1500만 MHz. 엄청난 주파수입니다. 이 주파수는 공기를 잘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 검사할 때 재를 사용해 하는 이유가 바로 주파수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설명을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탐적자에서 일하면 초음파빔이 물질을 들어가면서 확산이 되고 또 흡수가 되어 버립니다. 또 산란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물질에 부딪히면 반사를 됩니다. 그러면 초음파의 에코는 우리가 고에코는 물질이 많이 반사되는 거죠. 무에코는 반사가 안 되고 그냥 통과해 버리는 겁니다. 아이소에코는 그 물질이 주위 물질하고 똑같은 정도로 반사가 되는 걸 아이소에코 되죠. 저에코는 근육처럼 주위 물질보다는 좀 더 잘 통과해가 돌아온 양이 적으면 저에코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초음파의 에코를 공부할 때 초음파의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초음파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모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첫째는 초음파의 에코는 반사에 비례합니다. 반사가 많이 되면 고에코, 반사가 하나도 안 되면 무에코입니다. 두 번째는 초음파의 반사는 그 물질이 강한 반사체이거나 가령 칼시피케이션 같은 강한 반사체죠. 또는 그 물질이 강한 반사체가 아니더라도 물질의 내부가 이 임피던스의 차이가 헤테로지너스한 물질로 구성될 때는 반사를 많이 됩니다. 요 말이 어려운데요. 요 말은 나중에 해방지오마 할 때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초음파의 에코의 그 포현은 상대적이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떤 물질이 고에코라도 주위가 아주 고에코면 저에코로 나옵니다. 가령 해망지오마가 고에코지만 해망지오마가 패티리버나 크로니 리버 디지에서는 저에코로 나오죠. 우리 간단하게 이해하도록 하면 우리 의과대학은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죠. 등수를 매깁니다. 자,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반에서 1등 했는데 의과대학에 오는 순간 평범한 학생이 되어버립니다.
120명 중 60등 하면 아주 평범한 중간치기밖에 안 되죠. 그래서 대학 들을 때는 멘붕이 오죠. 내가 이렇게 평범한 학생이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되죠. 예,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간낭종은 무에코입니다. 물은 초밥임이 잘 통과하죠. 그런데 잘 보시면 이 간실질하고 이 낭종은 epithelium으로 됐죠. 에피세리움하고 음양 계면차크가 여기에 반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고에코 되죠. 여기에도 보면 무에코고 경계면에 고에코 됩니다. 그래서 낭종은 경계가 평활하고, 왜냐하면 epithelium 라인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요 경계면 사이 고에코입니다. 지금 요 보이는 게 뭡니까? 후광 음양 중강입니다. 초밥빔이 이렇게 낭종을 통과하면서 빔의 테뉴에이션, 감쇄가 안 되기 때문에 많이 내려가죠. 그렇게 되면 여기가 고에코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초음파빔에서 여기에서 감쇄가 안 되고 내려가니까 여기에서 음량이 증폭이 됩니다. 우리 요 초음파는 이 기계가 세팅이 어떻게 되냐면 포면하고 심부하고 균질하게 보이게 해서 뒤쪽에 오는 음량을 증폭을 시켜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음파빔이 커져가 아니고 감쇄가 안 되는 데다가 플러스 점수를 받아가 고에코로 나오게 됩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굴절을 아셔야 됩니다. 자, 간낭종이 있던 물질인데 물은 초음파빔이 잘 통과하지만 속도가 느립니다. 물을 통해. 그리고 주위의 간실질은 속도가 빠릅니다. 물질이 속도가 빠른 데서 느린 데로 갈 때 스무스한 경계면에서는 굴절을 해버려요. 그래서 여기에 라테랄 섀도우가 생깁니다. 이 라테랄 섀도우가 생기죠. 그렇게 굴절을 일으키게 됩니다. 반대로 속도가 느린 데서 속도가 빠른 데로 가면 바깥으로 굴절을 하게 됩니다. 자, 간세포암이죠. 여기는 주위에 비해서 간세포암은 세포의 밀도가 4배에서 6배 빠르기 때문에 초음파빔이 빨리 진행합니다. 그렇게 되면 라테랄로 바깥쪽으로 굴절됩니다. 마치 도로에서 빙판으로 가면 빙판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바퀴가 바깥쪽으로 굴절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스터하고 HCC와 구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에코도 간세포함은 세포의 밀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에코가 떨어져 있습니다. 마치 야구에서 3할대 타자하고 2할구 불이하고 페난트 시리즈에 안타 4개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러나 3할하고 2할구 불이는 아주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간낭종하고 HCC의 감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강에코는 이 석회화가 있을 때는 초음파빔의 부딪히가 돌아오고 또 안으로 들어가면서 흡수가 돼가 뒤쪽에는 초음파빔이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클리어한 섀도우를 만듭니다. 다음에는 공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는 작을 때는 점상고에코, 약간 크면 선상고에코로 보입니다. 또 공기방울이 있고 그 안에 액체가 들어가 있으면 초음파빔이 여기에서 액체 안에서 리버브레이션을 일으킵니다. 마치 호른처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링다운 아티팩트를 봅니다. 또 공기가 많으면 뒤에 더티 섀도우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공기가 요 사이에 더티 섀도우를 만들죠. 이 공기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주 공기가 꽉 차 있을 때는 이렇게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를 만들게 됩니다. 반향성. 그게 점상고했고 선상고했고 링다운 아티팩트, 더티 섀도우, 그 다음에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 그 다음에 지방은 고에코로 보이는 경우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방은 고에코로 보이는 건 아닙니다. 이 패티리브에서는 헤파토사이트에 패트가 있으면 초음파빔이 패트의 부대체가 산란해 있겠죠. 이 산란파가 합쳐져 가지고
주위 조직에 쓸 매개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방이 고에코로 보이는 거 아닙니다. 가령 우리가 신장의 중심에코 복합체는 고에코 보이는데 신장의 주위 신우 주위에 지방이 침착되면 고에코로 보일 것 같은데 오히려 저에코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신장의 중심에코 복합체가 고에코로 보여서는 신우 주위에 혈관, 즉 소프티슈, 베슬, 너브, 림파틱, 커넥티브 티슈 다양한 조직이 들어있습니다. 초음파빔이 이 다양한 조직을 통과하면서 이 반사를 많이 일으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초음파의 에코는 반사는 강한 반사치거나 내부가 헤테로지너스하면 고에코로 됩니다. 그래서 중심 에코가 고에코 보이는데 지방이 고에코 체이면 지방은 원래 고에코지만 이 중심 에코 복합체에 비해서는 저에코입니다. 그래서 저에코 됩니다. 마치 경북 올짜기에 있는 한 20명 있는 학교에 공부 잘하는 학생이 서울 대원외고에 전학오면 왜 됩니까? 중하위로 떨어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양궁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인데 외국의 양궁 국가대표가 우리나라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평범한 선수로 전락이 되어버립니다. 다음에 콜레스테롤입니다. 이 콜레스테롤은 이렇게 고에코로 보이고 콜레스테롤 스톤은 섀도우를 동반하는 고에코가 됩니다. 왜냐하면 콜레스테롤인 경우는 초음파빔이 표면에 강하게 반사하고 들어가면서 감시를 일으키가 뒤쪽에는 섀도우를 만듭니다. 그러나 담낭 폴립은 왜 고에코로 보이고 섀도우가 없느냐면 담낭 폴립은 안에 이게 앱세리움에 콜레스테롤이 들어가면 이걸 엔갈핑한 히스테오사이트가 그로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음파빔이 히스테오사이트에는 이 콜레스테롤과 반사회가 산란을 일으키고 이 산란파가 돌아와서 고에코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안에 점상 고에코로 보입니다. 그러나 초음파빔이 콜레스테롤 아니고 다른 소프트티슈는 초음파빔이 잘 통과하기 때문에 뒤쪽에 섀도우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콜로이드입니다. 갑상선이 고에코로 보이는 것은 갑상선은 이렇게 폴리클이 있죠. 폴리클 안에 콜로이드가 들어가 있죠. 콜로이드하고 앱세리움하고 강한 반사를 일으켜서 고에코로 보입니다. 그러나 파피러리 캔서가 되면 이 저에코로 보이죠. 이 파피러리 캔서입니다. 왜냐하면 암이 이렇게 생기가 커지게 되죠. 파피러리는 암세포가 굉장히 정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식된 암세포는 초음파빔이 잘 통과하게 됩니다. 세포가 밀집되면 잘 통과하게 되죠. 그래서 저에코로 됩니다. 요거는 다음 읽어보십시오. 다음에 파이브러스 티슈는 고에코로 보입니다. 간의 말초 간내당간암 콜란지오시 중에 페리페럴 콜란지오시에는 이 파이브러스 티슈가 많고 세포가 적기 때문에 이 고에코로 보입니다. 그러면 파이브러스 티슈가 모두 다 고에코로 보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이 판크레아스 캔서는 세포 성분이 굉장히 많고 파이브러스 티슈가 많고 혈관이 적습니다. 이런 종양은 대체로 고에코로 보여야 되는데 판크레아스 캔서는 오히려 저에코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판크레아스 캔서가 생길 나이에는 판크레아스 주위에 실질에 폐지 인필트레이션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판크레아스 캔서는 상대적으로 저에코로 됩니다. 초음파 원칙 세 번째 원칙이죠. 초음파의 에코는 상대적이다. 또 병변도 이 시기에 따라서 에코의 변화가 생깁니다. 처음에 염증세포가 침전되면 고에코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염증세포가 침전되고 되면 초음파빔이 산란을 일으키가 이 산란파가 돌아와서 고에코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더 지나면 프루이드가 보이기 시작하면 헤테로지너스한 에코가 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네크로시스가 되어버리면 무에코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압세스 외에도 다른 모든 병도
그 스테이지에 따라서 에코가 변하는 수가 많습니다. 예, 시간이 이제 다 돼가네요. 응고개사, 코아귤레이션 네크로시스, 메타세 캔서할 때는 코아귤레이션 네크로시스에서 에코가 변합니다. 가령 저에코 결절의 안에 이 코아귤레이션 네크로시스 되면 고에코가 되고, 거기에 리케팩션 네크로시스 되면 무에코가 됩니다. 자, 보시면 저에코 결절이 정대되면 변연부는 저에코, 중간 부분은 코아귤레이션 네크로시스로 고에코, 중심부의 리케팩션 네크로시스 되면 무에코로 됩니다. 자, 그러면 제일 마지막 강의인데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선생님들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초음파의 에코는 상대적이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상대적이다. 그 상대적으로 나오는 우리 요 강의는 다음에 또 한 번 더 마지막 또 하고 또 진행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나오는 원이 나오죠. 가령 헤망지오마가 고에코로 보이는 것은, 헤망지오마는 이 주위에 안에 내부에 무수한 바스큘라 레이크가 있고, 바스큘라 레이크에 피가 고여가 있죠. 피가 고여 있습니다. 초음파빔이 헤망지오마에 부딪힐 때 엔도세리움하고 바스큘라 레이크에는 아주 음양 계면차가 많기 때문에 반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스몰 헤망지오마는 고에코로 보입니다. 근데 헤망지오마 안에 바스큘라 레이크가 딜라테이션 되면 에코가 떨어져 버리죠. 왜 그러냐면 안에 바스큘라 레이크의 피는 에코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바스큘라 레이크가 쪼그라져도 에코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경계면 반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해해야 될 것은, 우리가 헤망지오마가 고에코지만 주위에 패티 리버나 리버 시로시스일 때는 이 에코가 훨씬 떨어져 버립니다. 상대적 평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읽어 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에코가 저에코인 경우가 있습니다. 저에코로 나오는 것은 우리 근육은 저에코지만 이 병변에 플루이드가 고이게 되면 에코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코가 떨어지는 것은 첫째는 플루이드가 보이는 것, 두 번째는 세포가 정식하면 저에코로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초음파 빔이 부딪혀가 산란과 반사를 해야 되는데, 균일한 세포로 구성되었을 때는 이 세포가 산란과 반사를 일으키지 않아서 저에코로 됩니다. 그러니까 병변이 암이라든지 또는 암이 아니도 하이퍼플라시아가 되면 대체로 저에코로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아이소에코 병변인데, 아이소에코 병변은 우리가 초음파에서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초음파에서 보시면 이 종괴의 주위를 혈관을 디스플레이스먼트 하거나, 또는 종괴 내부의 혈관 구조가 보이거나, 이 포칼 노즐 하이퍼플라시아 있죠. 또는 종괴의 변연에 고에코 있거나 종괴의 변연에 고에코 있으면 우리가 아이소에코로 인식이 됩니다. 여기 HCC인데 아이소에코 결제인데 이렇게 변연에 헬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종괴로 인식이 됩니다. 그리고 종괴 내부가 헤테로지너스 할 때는 우리가 병변을 이해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병변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초음파의 에코하고 초음파 스캔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초음파 에코 이해에 대해서 뒷부분을 다시 한번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자, 질문 참가 선생님 질문해 주십시오. 우리 김동현 선생님부터 부탁합니다. 질문. 예, 선생님, 그 파트 2의 그 AGML 이 사진을 제가 좀
미리 좀 봤었는데요. 예. 이 사진에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예. 그, 뭐냐면, 우리가 소간의 층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소간은 층구조가 어떻게 했냐면, 5 레이어로 되어 있는데, 층구조가 내강의, 앱세리움하고 내강은 고에코로 보이고, 그 2층에는 디프 무코사는 무스큘라리스 무코사에서 저에코로 보이죠? 그렇죠? 서브 네, 무코사는 왜 됩니까? 고에코로 보이죠? 예, 서브 무코사 왜 고에코로 보이냐면 서브 무코사 레이어 안에 그랜드, 림파티, 너브 여러 가지 소프티슈가 들어가 있죠. 그게 네, 초음파 빔이 많이 반사를 해가 고에코가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 AGML, 어큐트 게스트린 무코사를 위주되면 인프레메이션이 주로 무코사하고 서무코사의 인프레메이션 대가 이 층이 두꺼워지죠. 그렇죠? 그 예, 다음에 그 안에 프리드가 보이면 에코가 왜 됩니까? 떨어지죠. 저에코로, 네, 그러니까 AGML의 특징은 이 서브 무코사 층이 특히 두꺼워지고 에코가 떨어집니다. 하얗게 나오지 않고 좀 고에코 부분이 떨어져 있는 에코로 나타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고에코가 약한 고에코로 보입니다. 그러나 AGML의 때는 머슬층을 침범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머슬층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AGM의 특징은 서무코사, 무코사가 두꺼워지고 에코가 떨어져 있는 그 소견이 캔사하고 구별할 수 있는 소견이 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복습합니다. 박나영 선생님 질문 부탁합니다. 박나영 선생님. 네, 다음에 예, 하겠습니다. 해주세요. 박나영 선생님 반갑습니다. 아무거나 네,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김원석 선생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원석 선생님 질문요. 그러면 박찬선 선생님 질문 좀 부탁합니다. 예. 여보세요? 예, 질문하십시오. 경부에서 림프절을 볼 때요. 예, 예, 그때도 그 리니어 초음파를 쓸 텐데, 리니아 쓰죠. 예. 그때 그 모드를 사이로이드를 보는 걸로 보나요? 아니면 그냥 그 경동맥 보는 걸로 보나요? 어떻게 보죠? 사이로이드를 보는 거로 보는 게 좋습니다. 경동맥보다요. 왜냐하면 초음파 회사가 보통 리니아 프로브를 사이로이드도 할 수 있고 경동맥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이제 어떤 회사는 사이로이드형하고 경동맥하고 좀 틀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리니아 프로 한 개 있을 때는 이 리니아 프로도 어떤 회사 거는 이 프리퀀시를 조절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이로이드 림프절을 볼 때는 림프절의 깊이에 따라 요거 뎁스하고 프리퀀시를 좀 조절하면 좋습니다. 경동맥 경우에는 이 프리퀀시가 이 경동맥은 슈퍼피셜하기 때문에 조금 프리퀀시가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브가 따로 있으면 사이로이드 경동맥 있으면 좋고 그렇지 않을 때는 리니아 프로 같이 쓰는데 뎁스하고 프리퀀시를 조절해가 깊이에 따라서 조절하면 좋습니다. 예, 나중에 또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금방 안 되셨는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정유주 선생님 질문해 주십시오. 선생님, 저는 좀 더 공부하고 좀 더 질문하겠습니다. 공부하고. 그 다음에 우리 보자. 안대현 쌤 이태희 쌤도 못 들어왔고 양대현 선생님, 박찬선 선생님, 예. 예, 질문에 아까 질문하셨죠. 예. 예, 김원숙 선생님,
김원 선생님 다음에 질문하시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오늘 첫 시간에는 아무래도 선생님